조계종 제15대 종정예하를 추대하기 위한 회의가 오늘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립니다. 회의에는 원로 의원과 총무원장, 중앙종회 의장, 호계원장 스님이 참석합니다. 불교 문화로 보살행을 실천하는 2021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이 BTN 불교TV 유튜브로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전국 교구에서 열린 지역 문화제를 조명했습니다. 사찰 음식 명장 선재 스님이 미얀마 유학생 다문화 가정과 함께 사찰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이어 열린 참사리 콘서트에서 트로트 소녀 와니와 양이 미얀마의 봄을 선사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사유예방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전하기 위해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전통음악과 춤이 국보 반가사유상과 어우러져 예스럽고 소박한 미를 드러냈습니다. 연극의 시를 녹인 시극이 영화로 재탄생합니다. 불교계 대표 영화인 구담 스님이 5번째 영화 홀로 빛나는 어둠으로 관객을 찾아가며 완성작은 해외 영화제에 출품할 계획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12월 13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월요일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15대 종정예하를 추대하기 위한 종정 추대회의가 오늘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현 종정예하 진제법원 대종사 임기가 내년 3월 25일 만료됨에 따라 열리는 종정 추대회의에는 원로 의원과 총무원장, 중앙종회 의장, 호계원장 스님이 참석합니다. 회의에서 제적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차기 종정예하를 추대할 예정입니다. 종단의 신성을 상징하며 종통을 승계하는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가지는 종정예하는 승납 45년 이상, 연령 70세 이상, 법계 대종사로 행해가 원만한 비구 스님이어야 합니다. 임기는 5년이며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고 전계대화상 위촉과 종원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의 사면과 경감, 복권의 권한을 행할 수 있습니다. 불교 문화로 보살행을 실천하는 2021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이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불교TV 유튜브로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전국 교구에서 열린 지역 문화제를 조명하는데요. 10주년이 되는 내년, 보살행이 더 널리 퍼지길 기원하는 응원의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한 송이 연꽃 옆으로 그려지는 스님과 불자들. 사람과 사람의 손이 모여 나눔을 실천하고 화합하며 평화로운 세상을 염원합니다. 어제 BTN 유튜브를 통해 비대면 형식으로 개최된 2021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주제로 모든 사부대중이 보살행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를 샌드아트로 전하며 막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행복바람이가 전국 불자들의 염원을 담은 온택트 금강경 독송으로 세상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면 올해의 행복바람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신심이 지친 우리 국민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행복바람이가 예년과 차별화를 둔 건 바로 전국 각 교구에서 펼쳐진 지역 문화제 영상이었습니다. 월정사와 동화사, 화엄사 등 지역 곳곳의 교구 본사에서는 불교 문화 공연을 비롯해 모금 캠페인, 불교 성전 법공양 등 다양한 문화 행사로 지역민을 위로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아쉬움이 있지만 소중한 의미는 결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나눔의 확산, 전통의 계승이라는 행사의 취지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지역문화제뿐만 아니라 내로라 하는 소리꾼들의 공연도 선보이며 한국불교의 대사회 역할을 다시 한번 보여준 2021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 내년 10주년을 앞둔 지금 불교계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나눔 행사로 성장해 보살행의 확대를 기원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여 소중한 우리의 전통 문화를 알리고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보살행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교 중흥을 위한 견인차이자 범국민적 사회공헌 사업으로 거듭난 행복바람이는
이제 형식의 틀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사찰 음식 명장 선제 스님이 다문화 가정과 함께 사찰 음식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미얀마 유학생들도 오프라인으로 참가했는데요. 이어 열린 참사리 콘서트에선 미얀마 트로트 소녀 와니와 양이 미얀마의 봄을 선사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껍질을 벗긴 우엉을 졸이고 한껏 맛이 오른 무와 배추를 기름을 두른 팬에 부쳐내자 고소하고 향긋한 음식 냄새로 가득합니다. 사찰 음식 명장 선제 스님의 설명을 들으며 화면 너머에서도 음식 만들기에 분주합니다. BTN 불교TV와 사찰음식연구소가 서울시의 후원으로 지난 11일 법룡사에서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사찰음식 만들기와 참사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선제 스님의 사찰음식 만들기는 다문화 30가정이 온라인 줌으로 미얀마 유학생 30여 명이 오프라인으로 참가했습니다. 선제 스님은 몸이 아플 때 어머니의 음식이 생각나듯 음식은 몸과 마음을 잇는 인연의 고리가 된다며 사찰 음식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길 기대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주는 음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힘들고 이런 것들이 오늘 하루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삶에 활력이 되는 그런 인연이 됐으면. 만드는 방법도 만들어진 음식의 모양도 미얀마의 음식과 사뭇 다르지만 사찰 음식을 통해 미얀마 유학생들은 그들의 조국과 한국이 이어지는 또 하나의 고리가 됐습니다. 재밌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친구들 얘기도 많이 하고 재밌었습니다. 만드실 때 저희 나라 음식 비슷한 거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물을 사용해서 우리나라 음식 하나를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이어 열린 참사리 콘서트는 사찰 음식으로 든든히한 몸에 이어 마음까지 가득 채우는 시간이 됐습니다. 특히 미얀마 트롯 소녀 와니와 양이 미얀마의 봄을 선사하며 참사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세 손가락 꽃 되어 피어나라 미얀마. 전국 비구니에는 미얀마 유학생을 비롯해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이번 사찰 음식 만들기와 참사리 콘서트를 통해 한국 생활에 정착하는 버팀목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진정한 생명을 위한 음식은 무엇인가, 거기에 부처님의 사찰 음식이 있었다. 이것이 앞으로 저희가 지켜나갈, 그리고 미얀마를 시작으로 모든 젊은이 또 가정에게, 가족들에게 함께 이 부처님 음식을 잘 펼쳐나가려고 노력합니다. 이날 법룡사는 조국의 민주화를 염원하는 미얀마 유학생들을 위로하고 다문화 가정을 보듬는 따뜻한 안식처가 됐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앞서 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13번째 미얀마 민주평화기원법회를 봉행하고 내년에는 미얀마의 봄이 오길 기원했습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지난 11일 법룡사 만불전에서 미얀마 민주화를 기원하는 13번째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전국 비구니 회장 봉각 스님은 이국 땅에서 조국의 위기를 지켜보고 있는 유학생들을 위로하고 난관을 함께 극복하며 의지처가 되겠다고 격려했습니다. 미얀마 유학생들은 정신적, 물질적 도움으로 함께 연대해 오고 있는 한국 불교계에 감사를 전하며 내년은 미얀마가 민주주의를 되찾는 해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지난달 개관한 사유의 방은 국보 반가사유상 2점을 나란히 전시한 공간으로 관람객들에게 큰 감동과 위로를 주며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요. 이 공간에서 특별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전통 음악과 춤이 반가사유상과 어우러져 예스럽고 소박한 미를 드러냈습니다. 박물관 속 작은 음악회, 사유동락을 최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2일 개막한 국보 반가사유상 상설 전시실 사유의 방. 고요하던 사유의 방에 아름다운 우리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시각으로만 느낄 수 있었던 반가사유상이지만 국악의 가락이 더해져 한층 입체적인 느낌을 줍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사유의 방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박물관 속 작은 음악회 사유동락을 열었습니다. 이 공간,
이 독특하고 굉장히 상징적인 공간이지 않습니까? 이 공간하고 방가사유상이 가진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공연을 결합함으로써 좀 더 관람객에게 뭔가 좀 더 독특하고 좀 더 입체적인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녁 7시 박물관이 문을 닫은 후 진행된 공연은 장소가 협소해 소수의 인원이 초청되고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40분간 4명의 각 분야 명인이 출연해 국보 반가사유상 앞에서 검은고, 정가, 승무, 대금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박물관 측은 화려한 기교보다는 반가사유상과 어울리는 예스럽고 소박한 미를 표현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시 유물을 주제로 삼은 음악회는 전 세계 국립박물관 어디에서도 보기 드문 특별한 음악회라고 강조했습니다. 홀로 감상을 할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정적인 분위기에서 개인적인 어떤 체험이 되는데 관객들하고 같이 또 그 반가사유상을 배경으로 해서 봄으로써 뭔가 굉장히 이제 깊이 있게 좀 반가사유상의 어떤 그 사색하는 모습이랄지 통찰의 의미, 메시지가 굉장히 좀 입체적으로 또 그래도 깊이 있게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보 반가사유상이 지닌 내재적 가치와 상징성에 어우러지는 전통 음악과 춤 공연을 통해 새로운 반가사유상 감상의 지평을 연 사유동락은 국립중앙박물관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연극의 시를 녹인 시극이 영화로 재탄생합니다. 불교계 대표 영화인 구담스님이 5번째 영화 홀로 빛나는 어둠으로 관객을 찾아갑니다. 시극을 영상으로 옮겨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는데요. 이효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시리에 빠진 주인공에게 익살스럽게 조언을 건네는 행자. 장면이 바뀌고 주인공은 마음을 다독이며 불교 경구 가난한 여인의 등불을 읊습니다. 가난한 저 여인의 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2018년부터 4편의 독립 단편 영화를 선보인 구담스님이 5번째 단편 영화 홀로 빛나는 어둠을 제작합니다. 홀로 빛나는 어둠은 걸그룹 활동을 하던 주인공 수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앞두고 한 남자에서 행자와 스님을 만나 치유받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수인을 위해서 친구가 되어주고 또 위로를 되어주고 또 노승은 명상의 어떤 가르침을 주면서 수인이 점점 내적 성찰을 통해서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그런 약간 희망을 좀 주고 싶어요. 구담스님은 시극을 촬영해 영화로 만드는 작업을 국내 최초로 시도합니다. 시극은 대사에 시를 녹여 극 사이사이 배우가 독백으로 시를 읊는 극 형식입니다. 배우의 대사, 몸짓과 더불어 운율과 감정을 내포한 시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종교적인 의미를 담기도 했고 좀 시라는 문학으로 대사를 풀기도 했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렇게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느끼는 대로 이렇게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품을 총괄지휘한 구담스님은 불교예술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시극을 영화에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서정적인 시로 전달하고 이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구담스님은 이번 시도를 통해 범패, 승무 등 여러 불교 전통 공연 예술을 영상 언어로 옮기는 작업이 활발해지길 기대했습니다. 시극의 형태를 대중화함으로써 즉 우리 불교 예술 문화가 가지고 있는 불교 예술의 많은 그 연의 형태가 있죠. 사실은 그런 형태들 얼마든지 가능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영상으로 옮기는 작업도 가능하고 또 다른 어떤 다른 형태로도 옮기는 작업도 가능하다. 영화는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오는 27일부터 나흘간 촬영에 돌입하며 내년 봄 후반 작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구담스님은 세계의 한국 예술과 불교 문화를 알리기 위해 해외 영화제 출품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포교 원력으로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에 힘써온 철회당 종광스님 49제가 지난 11일 불국사 무설전에서 봉행됐습니다. 종광스님 49제에는 불국사 회주 성타대종사, 관장 종상대종사, 불국사 승가대학원장 덕민대종사, 주지 종우스님을 비롯해 문도스님 등 4부대중이 참석했습니다.
불국사 회주 성타대종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무상의 세계이고 종광 스님이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무상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줬다며 스님의 극락왕생을 기원했습니다. 1968년 법주사에서 월산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1971년 해인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한 종광 스님은 법주사와 실상사 강주, 기림사 주지, 중앙종회 의원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10월 24일 원적에 들었습니다. 코로나19에도 전국 천태불자들이 각 사찰과 가정에서 한 달간 수행하는 동안거 결제에 들어갔습니다. 천태종은 지난 9일 총본산 단양 고인사 설법보전에서 종정 도용대종사를 비롯해 종단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22회 신축년 제가불자 동안거 결제식을 봉행했습니다. 도용대종사는 마음자리가 깨끗하면 그것이 바로 정토라며 육근을 청정하게 잘 닦아 모두 깨달음을 얻길 기원했습니다. 총무원장 문덕스님은 질병과 경제난으로 고통이 여전한 가운데서도 한 달 집중 수행에 들어간다면서 상월 원각대조사의 가르침을 받들어 일념 정진하길 당부했습니다. 천태불자들은 한 달 뒤인 내년 1월 8일 신축년 동안거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관음종이 소외 이웃을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울력을 함께하며 희망온돌의 기온을 올렸습니다. 관음종은 지난 9일 총본산 낙산 묘각사에서 숭인동 일대 소외 이웃을 위한 김장 나눔 울력을 진행했습니다. 신도들과 함께 1,500kg의 절임 배추를 버무리며 이웃의 따뜻한 겨울을 염원하는 온정도 담았습니다. 관음종은 이날 숭인 1, 2동 독거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등 소외 계층에 김장김치 100박스를 전달하고 희망 온돌의 열기를 높였습니다. 코로나가 번져나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확실한 신심과 원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사불범정이라 삿된 것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런 신심을 불러일으켜 주시길. 법륜불자교수회가 지난 10일 대구 관음사에서 근대사찰 역사문화 스토리텔링을 주제로 1차 관음사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 법륜불자교수회 김성규 고문이 전법과 사회봉사활동, 부산문화재연구소 마병진 소장이 문화재, 경북대 성희자 교수가 신행단체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관음사 부주지 동진 스님은 사찰의 역사와 문화, 포교, 사회적 역할을 조사 연구해 불교를 바로 세우고 미래 불교의 큰 기틀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법륜불자교수회 장호경 회장은 도심 사찰의 역사와 문화, 스토리텔링 작업을 해 큰 스님들의 자취를 기록으로 남기고 디지털 작업을 통해 불교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주불교연합 연등축제위원회와 탐라 성보문화원이 제주 연등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1일 제주 팔레스 호텔에서 진행된 제주 연등회 세미나는 제주불교연합회장 허운 스님과 탐라 성보문화원 김창식 원장 등 연등회 관계자와 제가불자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이윤수 박사와 광주불교연합회 양행선 사무국장의 주제 발표로 시작된 세미나는 연등회 성공 사례와 이유, 광주 부처님 오신 날 행사 변화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기존 제주 연등회를 돌아보며 잘된 점과 개선점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며 더욱 발전된 제주 연등회를 만들어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울산 벽서남이 동지를 앞두고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심을 담은 팥죽을 나눴습니다. 벽서남은 지난 11일 울산 호계역 앞에서 주지 혜진 스님,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과 봉사단체 사단법인 야단법석 회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시장 상인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동지팥죽 3,000여 그릇을 전달하고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길 기원했습니다. 주지 혜진 스님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가 됐지만 따뜻한 동지팥죽 한 그릇을 통해 서로 정을 느끼고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야단법석 회원들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팥죽 600그릇을 지역 경로당을 방문해 직접 전달했습니다. 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